경매 돈 될까요, 여러분?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시세만큼만 팔아도 돈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살아내는 복문함입니다. 오늘은 복문효님이 몸이 조금 아프셔가지고 주말인데 그냥 제가 혼자 카메라를 켰고요. 좀 과거로 되돌아가서 제가 경험담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첫째 녀석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는 이미 회사를 다닐 때 경매를 많이 입찰도 하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면요. 아마 저희 복무녀님이 저희 첫째를 임신하고 있을 와중에도 제가 회사를 다니니까 현장 조사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를 시켜서 빌라 뭐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물탱크를 본다든지 아니면 빌라 옥상에 경사도 때문에 눈이 쌓여 있을 때 눈이 녹으면 눈이 빨리 녹는 데가 있고 뭐 느리게 녹는 데가 있고 그래서 물이 흐르면서 그게 누수가 일어나서 또 그런 걸 체크하게 하기도 했었고 벽면이나 뭐 이런데 벽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뭐 누수가 있는지 또 정화조를 본다든지 뭐 샤시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 낙찰받는 대상이 있는 입찰 대상인 집에 뭐 우편함을 들락날락 한다든지 공동현관에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를 못해갖고 뭐 우체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 경매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실전적인 것들 그런 걸 우리 와이프가 많이 도와주고 저 역시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보니 다 추억이네요. 자, 과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낙찰을 받는다 한들 돈이 될까요? 저도 그렇게 경매시장에서 수많은 아마 수백 번 폐차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낙찰도 몇 건 받아봤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낙찰 받아서도 또 손해를 본 물건들도 있거든요. 근데 또 수익을 본 물건들도 있고 그 차이가 뭘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투자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해봤더니 포인트가 하나 있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요. 네. 그 포인트는 바로 물건을 사게 된 시점, 바로 타이밍이 포인트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경매를 낙찰받아서 월세 세팅을 해서 월세를 받는 와중에 월세가 임차가 또 연체가 돼가지고 사람 속 썩이고 그분을 또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그 물건을 팔게 되었는데 낙찰받은 금액보다 시세가 더 싸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월세 그렇게 힘들게 받아낸 월세 1년 반, 2년치 모은 것보다도 더 손해가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참 슬프죠, 그쵸?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서 시세대로만 팔아도 수익이라고 그렇게 믿고 달려왔건만 결과는 손해, 유유. 하지만 또 성공을 가져다 준 물건도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서 경매를 먼저 공부하시는 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시고 부동산 사이클 하락하고 바닥을 다지고 추세 전환해서 상승으로 가는 이 각 지역마다 이 상승의 상하락의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경매도 의미가 있고 공매도 의미가 있고. 근데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과 하락 등락의 사이클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이 분야는. 근데 일반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확률이 높아요. 제가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보통 그런 장은 관심을 갖고 계신 지역이나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아주 많을 때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야,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아파트를 사? 그게 경매든 일반 매매든 간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맞아요. 거기에 바로 투자의 포인트가 있어요. 경기 침체가 확정이 되고 나면 오를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인 구간에도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같은 논리로 입주 물량이 폭탄인 지역이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과 다르게 생각의 포인트를 완전히 180도 바꿔서 그럴 때 경매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분양 청약을 도전하시고 그럴 때 미분양된 물건을 사시고 그럴 때 중개소에 가서 일반 매매 금매를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매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낙찰을 받으셔야 잔금 치고 명도하고 그쵸? 대출 받았거나 혹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세팅을 할 때 전세가 반등해서 투자금이 더 줄어든다거나 혹은 1년 반, 2년 정도 비과세 구간까지 보유하시는 동안 전세와 매매가 동시에 오르면서 나에게 큰 수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완전히 체인지 하셔야 된다. 물건을 매입하는 방법,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또 경공매 안에서도 권리 분석이라든지 뭐 시세 분석 뭐 이런 것들에 시간을 많이 쓰시면 안 된다. 생각해 보세요.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횡보하고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입찰을 하면서 계속 폐찰이 돼요. 근데 시장이 내가 폐차를 했다는 걸 기다려주나요? 아니에요. 시장은 그냥 유유히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하락의 말미나 추세 전환되는 구간에 입찰을 많이 하시되 폐차하시면 얼른 일반 매매든 미분양을 구입하시든 청약을 하시든 다른 방법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게 더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경매 광고, 경매 홍보가 엄청 많은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선행하는, 더 우선하는, 더 중요한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셔라. 그것만이 오로지 유효한 부동산 투자로 성공을 운이 아닌 실력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 금액이 부동산으로 차익을 본 금액이 작든 크든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성공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 운이 아니었으니까. 운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경공매의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하시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상하락의 사이클을 먼저 공부하셔라. 그리고 그때 과감하게 실행을 하셔라. 보통 그때는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아주 많거나 그 지역이 아주 힘들고 터프한 하락장을 지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는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공부하시고 그럴 때 실행하셔라. 지나와서 되돌아보니까 그렇더라. 남들이 하려 하지 않을 때, 그 지역에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지역은 하락이 마감되고 바닥을 다지면서 추세 전환이 왔더라. 네. 그럴 때 일반 매매가 됐던 경매가 됐던 공매가 됐던 미분양을 사시게 되었던 그죠? 아니면 청약을 하게 되었던 매입 방법과 상관없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주말 영상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너무 열변을 토했더니 목이 마르다. 컵 모양. 우리 첫애가 이 큰놈이 이거 아빠 마시면서 해 하고 갖다 줬는데 귀엽죠? 엄마 아프면 어떡해, 주아나? 뭐가 걱정돼? 여기에 요리를 못해. 엄마 천국 가기 전에 너희들 밥 해놓고 갈까?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배 아파 죽겠다는데 니네 밥 못 먹을 걱정하고 있니? 그래 어떡하니 그걸. 엄마 화이팅 빨리 나.